참 복잡한 세상이에요. 복잡거리는 지하철을 타고 또 복잡한 건물 숲 사이를 지나다 보면 정말 숨이 탁 하고 막혀와요. 사는 게 뭔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고 힘이 들까? 복잡한 세상은 편하게 좀 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미국에서 100만 부를 팔아댄다는 베스트셀러 책을 한번 집어봤어요. 인생을 단순하게 사는 100가지 방법. 버리는 순간 내 인생의 복잡함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 살펴보면요.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무조건 처분하라. 책 다 버려야겠네. 기억하지 못하는 물건은 당장 버려라. 옷장을 가볍게 하라. 작은 핸드백을 들거나 가능하면 아예 들고 다니지 마라. 쇼핑 시간을 줄여라. 아스피린만 빼고 모든 약을 버려라. 아마 이게 작가분이 두통이 있으신가 보네요. 먼지를 실내로 끌고 들어오지 마라. 불필요한 관계는 단호하게 정리하라. 싫을 땐 아니오라고 말하라. 이거 정말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다 하고 읽다 보니까 한번 또 생각이 드는 게요.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또 단순한 인생을 위한 100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읽고 있다는 게 되게 좀 웃기더라고요.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100가지나 되는 일을 해야 된다니까 또 더 복잡해지는 것 같고. 그 단순함을 위한 책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걸 뭐 100가지로 이렇게 다 세분화시켜갖고 복잡하게, 아주 친절하게, 복잡해졌지만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나한테 필요 없으면 버려라, 하지 마라. 이거죠. 간단한 거죠. 근데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고, 뭐 정리의 기본은 버리는 거라 하잖아요. 그걸 뭐 그런 것들을 다 버리면 내 머릿속도 훨씬 단순해지고 깨끗해지고 또 복잡해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다 알죠. 근데 그게 힘든 거죠, 사실. 이게 필요 없으면 버려라. 이게 진리라는 건 정말 다 알고 있죠.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레너드 스키너드의 Simple Man 듣고 오겠습니다. 네, 레너드 스키너드의 Simple Man 듣고 왔습니다. 엄청난 기타들의 향연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청초한 목요일의 류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갑자기 박수를 치고 싶네요. 자, 황금 연휴가 끝나고 어떻게 다들 복귀는 잘 하셨나요? 다들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회사 가서 일하고. 오늘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지금 채팅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발견하셔서 되게 정신이 없으신데 어쨌든 오늘 잘 적응하셨길 네, 바라봅니다. 자, 오늘 또 어버이날이죠. 5월 8일이잖아요. 13번째 청초한 목요일인 동시에 자, 오늘은 또 어버이날입니다. 네, 오늘 또 평일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직접 찾아뵈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다행히 오늘 수업이 왠지 모르게 휴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제 부모님 찾아뵈고 저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뵈고 그래서 또 제 친구가 저 안국동에서 꽃집을 해요. 그래서 그 꽃집 찾아가서 예쁜 꽃으로 사다가 이렇게 드리고 저희 대표님한테도 저희 회사의 어버이시니까 갖다 드리고 좀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했던 하루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좀 카네이션은 좀 이렇게 부모님께 좀 갖다 드렸는지 궁금하네요. 어버이날인데 저녁엔
엄빠가 약속이 있어서 만나기 어렵다. 이제 부모님이 바쁘신 경우는 좀 오히려 되게 스스로 챙겨드려야 되는데 나 바빠 약간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좀 그렇겠네요. 뭐 어쨌든 네. 꼭 오늘 챙겨드리시길 바라요. 네, 바라요. 네. 자, 연휴는 좀 길었긴 했는데 4일이니까요.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죠. 정말 확 가버리는 것 같아요. 정말 딱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분명히 조금 전에 금요일이었는데 벌써 화요일이고 내 휴일은 어디 갔나 이러면서 내일 일 가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고 내일도 그냥 쉬어도 될 것 같고 학교 안 가도 될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또 그 휴일 동안 며칠 좀 밤낮이 좀 바뀌었다고 아예 그 패턴이 바뀌어 버리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이 좀 더 힘드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께서 너는 카네이션도 안 갖다 주니 뭐 이런 말씀까지 들으시면 정말 죄책감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심적 고통을, 내적 갈등을 겪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만약 그러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청초한 목요일과 함께 좀 풀어보시는 건 어떨지. 어쨌든 뭐 어쨌든 5월의 휴일은 이번 4일로 끝났어요. 자, 이제 또 무슨 휴일이 있을까요? 6월에는 일단 6월 6일 현충일이 있죠. 그리고 또 지방선거가 이번에 있네요. 6월 4일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게 좀 날짜가 살짝 아쉬워요. 만약에 5일이었으면 또 이번같이 목, 금, 토일 이게 쫙 쉴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는 수요일이라서 수요일날 쉬고 목요일날 저희 청초한 목요일 보시고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5일짜리 휴가인가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쉬시게 되겠네요. 6월에는 이번에 황금 연휴가 끝나고 나서 또 다음번에 이렇게 꿀 휴가는 꿀 휴일, 연속 휴일은 언젠가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니까요. 정말 엄청난 휴일이 있더라고요.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개천절, 추석 연휴, 또 한글날까지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총 열흘 동안 휴가인 때가 거의 봄방학이네요. 열흘이면 이렇게 딱 쉬는 휴일 기간이 있어요. 엄청나죠? 이게 언제냐면요. 네, 2044년입니다. 자, 2044년이면 지금 나이에다가 30을 더하시면 돼요. 지금 풋풋한 17,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 분들은 이제 47살 되시는 거고요. 이제 20살이신 분들은 이제 쉰이 되시는 거고요. 저는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여튼 그때가 되면 이제 열흘짜리 휴가를 정말 전 세계 한번 그때 2044년까지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때 열흘짜리 전 세계 여행을 가는 것도 뭐 근데 그게 2044년이라고 하니까 너무 멀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요. 이상하게 좀 그때가 되면 그 열흘짜리 휴가가 그렇게 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지금 뭐 4일짜리만 와도 정말 뭔가 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게 눈 감았다 뜨면 사라지긴 하지만 아마 지금처럼의 느낌이 아니지 않을까. 2044년이 되면 제가 지금 27이니까 57 그 인생의 석양이 질 땐가요? 그때가 되면 이제 추석 연휴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가족들을 제가 챙겨야 할 테고 이제 제 손주들 용돈 줘야 되고 덕담 준비해야 되고 약간 이렇게 제가 청초한 목요일 준비하듯이 청초한 이렇게 추석 연휴 해가지고 이렇게 대본 준비해서 뭔가 덕담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나만의 시간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 저번주에 이야기할 때 휴일이면 뭐 집안에서 뒹굴뒹굴 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영화 보면서 느끼한 것도 뭐였지? 매운 거였나? 그런 과자들 먹으면서 그런 되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아마 그때쯤 되면
점점 그런 것들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은 휴일이니까 그냥 그저 좋은 날이죠. 그때도 그럴까요? 그때는 어떨려나? 자, 이제 나이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52. 그때 되면 즐겁긴 하겠지만 관절이 즐겁지 않을 것 같다. 결혼부터. 자, 손주 얘기 하지 말고 결혼부터나 하시오. 연애부터. 네. 과자 그거 말씀해 주시네요. 단짠 느메. 사실 전 느메 잘 안 먹거든요. 단짠이면 전 충분합니다. 그래서 달콤한 과자, 짠 과자 이게 두 개면 돼요. 느끼한 거, 매운 거. 사실 제가 매운 거 잘 못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새 좀 연습하고 있는데 저 얼마 전에 이거 뭐 딴 얘기긴 한데 진짜 엽떡 먹고 죽을 뻔했어요. 정말. 왜 먹은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맵던데요. 정말. 어쨌든 다시 원래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디야? 자, 생각해보면 뭐 언제나 항상 좀 똑같게 느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휴일이 뭐 나중에 다르게 느껴질 수 있듯이 매운맛도 언젠가 맛있어질 수 있겠죠. 뭐 어렸을 때는 그냥 그랬던 게 나이를 먹으니까 좋아질 수도 있고 그 반대도 있죠. 좋았던 게 싫어지는 그런 것들. 근데 뭐 또 생각해보면 뭐 휴일은 언제나 좋을 것 같긴 해요. 과자는 언제나 단짠인 것처럼 저한테는. 그쵸? 근데 어쨌든 나이 먹으면 어느 정도 변하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둘리의 고길동 아저씨가 불쌍하게 느껴지면 그건 나이가 든 거라고. 어때요? 그런 것 같죠? 빨리 이야기 좀 해보세요. 고길동 어떻게 느껴지세요? 고길동 아저씨. 정말 생각을 해보면 아무 연고도 없는 처음 보는 공룡이 집에 들어와서 밤낮으로 사건 일으키고 또 집안 다 따라 부시고 머리털 밀어버리고 막 그러는데 정작 그 피해자인 고길동 아저씨는 밥도 챙겨주고 재워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유니세프가 따로 없어요. 맨날 이게 둘리랑 도너가 맨날 고길동 아저씨 성질 더럽다고 막 이렇게 놀리고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만화에서 보면. 성질은 솔직히 걔네들이 안 좋죠. 그쵸, 정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이가 든 거라는 얘기를 해요. 또 있어요. 이 채팅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톰과 제리 볼 때 이제 더 이상 제리가 안 좋고 톰이 불쌍하고 톰이 안쓰럽고 제리 너무 얄미울 때 이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전에 말했던 둘리의 그 이야기처럼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무조건 제리 편이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외모지상주의인 걸까요? 이게 귀여워서? 아니면 약자의 편이라서? 사실 톰과 제리 보면 약자는 톰인데요. 그쵸? 그리고 가끔 되게 또 이거 딴 얘기긴 한데 톰과 제리를 보다 보면 되게 잔인해요. 좀 그쵸? 좀 너무 심하게 괴롭히잖아요. 제리가 톰을 너무 심하게 괴롭혀요. 막 꼬리 자르고 막 이렇게 프라이팬으로 막 머리 탁 치면 뭐 이렇게 눈알 팍 튀어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때는 그게 막 재밌다고 막 이렇게 웃었는데 이제는 뭐 되게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게 되는 그런 폭력적인 장면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중에서도 어렸을 때랑 또 청년 때랑 아니면 더 나이 들어서 읽을 때랑 그 느낌이 전부 다르다고 여러 번 읽어보는 게 좋다고 하는 책들, 그런 책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어린 왕자 같은 책들. 어떤 사람은 정말 꼭 나이 들어서 읽어보라고, 뭐 나이 들어서 읽는 건 정말 느낌이 완전 달라진다고 뭐 하더라고요. 뭐
수레바퀴 밑에서나 뭐 데미안 같은 것들도 사실 그런 책들은 어릴 때는 잘 안 읽혀지긴 했어요. 사실 학생 때, 뭐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그때 명작 도서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 또래 아이들이 이게 진득하게 읽기는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뭔가 되게 안 읽히잖아요. 손에도 안 잡히고. 근데 사실 조금 나이 먹고 읽으니까 그때랑은 사실 느낌이 사뭇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는 것도 좀 변하고 좀 느끼는 것도 변하고 경험한 것도 더 많아지고 또 공감 능력도 좀 많아지고 인내심도 조금 더 생기고 그래서 읽을까요? 뭐 그렇게 된 것 같네요. 뭐 나이 먹고 나서 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모두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재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나이 먹고 나서 전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지어 눈 오는 것도 이제 조금 싫을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이러면 끝까지 간 건데 눈 오면 이제 미끄럽잖아요. 이제 미끄러 넘어지면 너무너무 아파요. 길 막히는 것도 슬슬 좀 마음에 안 들고 집 앞에 지저분해지고 막 이렇게 신발장 뭐 다 더러워지고 그러잖아요. 이제 끝난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93년생인 유지은 씨께서 정말 눈 오는 거 싫다. 관절, 무릎 춥고 라고 93년생께서 93년생 분께서 그러면 저는 뭐 이미 나이 먹고서 연애가 다르게 느껴진다 라고 하시네요. 연애는 부질없다. 부질없다뇨. 사랑은 사랑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자꾸 동생들을 훈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싫어하던 그런 형들의 모습이 이제 제가 된 거죠. 그러고 있을 때마다 섬뜩섬뜩 이렇게 놀라면서 진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뭐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요새는 조금 덜 그러는 것 같긴 한데 한참 정말 심할 때는 제가 뭐 이렇게 제 동생들 뭐 부모님인 것처럼 막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소름 돋네요, 정말. 그리고 또 뭐 명절 때 이제 가족 이제 뭐 할머니 뭐 삼촌들 이렇게 용돈 주시잖아요. 그 용돈 받기가 좀 민망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사실 지금도 너무너무 큰 힘이 되는 그런 용돈들이지만 이제는 좀 그만 받아야 되지 않나, 이제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제가 그 훈계하는 버릇 말씀드리니까 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그쵸. 그리고 또 입맛도 많이 달라지죠. 아까도 한번 잠깐 이야기 나왔었는데 전에 맛 없던 것들이 맛있어지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하고, 또 입맛뿐만 아니라 좀 정말 챙겨 먹게 되는 것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정말 1년 지날수록 먹는 약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건강식품 같은 거 챙겨 먹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요. 뭐 비타민 C, 비타민 A, 철분 이런 거 당연히 기본으로 먹는 거고,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아사이베리 같은 거 챙겨 먹는 분들도 있고, 요새는 뭐 견과류 같은 거는 당연하게 다들 따로 챙겨 드시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막 많이 드시진 않았는데, 뭐 굳이 챙겨 먹진 않았는데, 요새는 뭐 견과류는 정말 거의 뭐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좀 분위기가 그렇죠. 하루경과 이런 거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나오고, 옛날에는 그런 걸 왜 굳이 먹을까, 뭐
뭐 챙겨 먹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요. 정말 점점 그렇게 다 되나봐요. 또 뭐 그 많이 또 챙겨 먹는 것들 중에 또 오메가3 이런 것도 있죠. 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진짜 이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좋을 때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정말 어렸을 때 정말 이렇게 큰 어른들이 이제 하시던 말인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고등학생들이 막 장난치고 막 웃으면서 까르르 지나가면서 막 그러는 거 보면 뭔가 아빠 미소 지으면서 좋을 때다 이러고 있는 저를 보면 정말 내가 나이를 먹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윤종신의 나이 듣고 올게요. 네, 윤종신의 나이 듣고 왔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걸 좀 이어서요. 나이 먹으면 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의심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좀 잘해주면 이 사람 왜 그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동창한테 연락이 오면 얘가 왜 갑자기 연락했지? 피라미드라도 하나? 다단계 물건이라도 팔려고 하나? 아니면 결혼하나? 이런 생각 들죠.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누군가의 호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빠 어디가에서 민유리 아시죠? 민유리가 커피 심부름을 가는데요. 그때 아빠가 낯선 사람이 말 건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랬더니 민유리가 우리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없잖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거 들으니까 진짜 뭔가 가슴이 찡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에 나쁜 사람 진짜 많은 거. 근데 애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세상에 나쁜 사람 없을 것 같고 또 없었으면 좋겠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렇게 믿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릴 때도 좀 딱히 나쁜 사람이 세상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나이 먹고 나중에 생각을 해서 그런 거겠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네요. 하여튼 나이 먹으면 의심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동화책에서 보면요, 신데렐라 아시죠? 신데렐라가 이제 그 요정인가요? 그 요정이 나와서 호박을 마차로 바꿔주고 또 옷도 드레스로 싹 바꿔주고 막 그런데 신데렐라가 아무 의심을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나였으면 누가 갑자기 나한테 수트 싹 입혀주고 차 아래가 싹 주고 그러면 이게 솔직히 아무 의심 없이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대체 나한테 왜 이러지? 나한테 뭘 덤탱이 씌우려고 그러지? 혹시 나 혈액형 물어보고 시력 좋냐고 물어보고 뭐 혹시 먹는 약 있냐고 물어보고 뭐 이러려나? 뭐 이런 생각만 들죠. 근데 사실 그게 보통인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근데 만약에 신데렐라가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그 신데렐라는 왕자를 만나지 못했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기도 한데 또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그냥 정말 오는 호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요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철벽 친다 그러죠. 누군가 나한테 애정을 갈구해서 그거에 맞는 호의를 베푸는데 그 호의를 받고 나서도 얘가 나한테 왜 이러지? 얘 미쳤나? 이렇게 거절을 하면 뭔가 이제 자라날 새싹 같은 게 싹 없어지는 거죠. 씨앗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로맨스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는요, 주인공의 그 상대방인 사람이 주인공이 계속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계속 철벽을 쳐도
막 애정 표현하는 걸 계속 거절하고 그래도요, 계속 들이대주잖아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 현실에서 여자가 자꾸 거절하고 차고 이러는데 계속 들이대는 남자는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걸 이제 요새 세상에서 스토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꾸 거절하면, 아, 얘가 나 진짜로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아, 내가 얘를 괴롭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이제 사랑이라는 것도 서로 맞아야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표현을 했는데 아니라면 뭐 아닌 인연이 아닌 거겠죠 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정말 그 일방적인 짝사랑이 뭐 길어져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 범법적인 예외를 빼고, 사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에너지 소모전일 뿐인 건데 그렇게 끝까지 들이댈 수 있는 용기 혹은 눈치가 없는 것도 그 정도 눈치 없기도 힘들죠. 사실 한번 차이고 상대가 이렇게 되게 완전히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이렇게 철벽을 딱 쳐버리면 되게 민망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계속 이렇게 들이대기 힘들게 되죠. 여기에 이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네요. 아까 신데렐라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어차피 신데렐라도 귀족이었어요. 왕실 파티에 초대받을 정도의 귀족. 그쵸? 예. 되는 사람은 된다. 부익부 빈익빈 이건가요? 그쵸. 뭐 지금은 끝났지만 짝이란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아마 모쏠 특집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나왔던 여자, 몇 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분이 한 번도 남자를 만나본 적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여자분을 좋아하는 남자분이 되게 관심 있는 행동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표현을 했어요. 뭐 일을 할 때 자연스럽게 도와준다거나 뭐 이벤트를 한다던가. 근데 여자분이 진짜 딱 거절하듯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식으로.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좋아하니까 그렇겠죠. 어느 정도는 되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싫으면 아니겠지만 모든 경우에서 이 사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다 철벽 쳐버리고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다 치부해버리는 거 말고요. 또 아니면 뭐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요. 가끔씩은 그런 이유 없는 호의를, 이 사람이 나 좋아하나? 기분 좋네? 정도로 그냥 어느 정도 쿨하게,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또 무조건 그럴 수만 없는 게, 정말 나쁜 사람도 있거든요. 나한테 진짜 잘해주길래 이게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나를 엄청 좋아하나 보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을 꺼내는 거죠. 누구야, 너 혹시 근데 정수기 필요하지 않니? 아니면 뭐 갑자기 어디 집회가 있다면서 좋은 말씀 들으러 한번 같이 가자고, 너한테 꼭 같이 들려주고 싶다면서 이럴 수도 있고, 뭐 분명히 이게 있는 일이긴 하잖아요. 뭐 또 어떤 분은 친하게 지내던 여자분이 같이 지하철 타고 자기 친척네 어디 좀 멀리 놀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그대로 다단계 합숙소 데려갔대요. 그런 경우가 정말 주위에 심심치 않게 들리죠. 이게 아주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심 혹은 조심과 그런 수용의 중간점 혹은 그거를 판단하는 능력 같은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뭐든지 잘 고르는 게 힘든 거죠. 자,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뱀파이어 위켄드의 Unbelievers 듣고 오겠습니다.
네, 듣고 왔습니다. 동화책에서는 착하면요 왕자가 찾아오죠. 왕자도요, 근데 그냥 왕자로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왕이 알아서 파티도 열어주고요, 뭐 신하들이 나중에 잃어버린 유리구두의 주인도 찾아오고 다 알아서 척척 해주니까 가만히 앉아서 예쁜 공주를 부인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죠. 뭐 착하게 살든 어떻든 내 발로 찾아 나서야지 어쩌겠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계속 혼자 있게 되는 걸.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뭐 친구에서 애인이 됐어요, 뭐 이런 경우 빼고요, 어디서 만나서 다들 그렇게 연애를 열심히 끊이지 않게 하는지 신기할 때도 있어요. 어디서 인연을 그렇게 맺은 걸까? 뭐 하다 처음 만난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고 하는데, 사실 옆에 이성이 있어야지 뭐 애인을 만들든 어쩌든 할 거 아니에요. 뭐 이성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주위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야지,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지 그럴 수 있겠죠. 뭐 애인 만들고 싶어 한다고 바로 옆에 딴 하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만남이 있고 그 감정이 점점 무르익어 가다가 그 다음에 애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해야겠죠. 지금 채팅에서도 왜 우리만 솔로일까 이렇게 되게 뭔가 가슴을 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일단 옆에 남자든 여자든 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둬야 하는 거예요. 일단 가능성을 그쵸, 이제 뭔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땅이 있어야겠죠. 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커플들은 다 어디서 자기 짝들을 찾았을까? 자, 오늘 성추한 목요일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니까 지금 다들 노트 펴놓고 다 적으세요. 어떻게 하면 커플이 될 수 있을까? 자, 일단 나가야지 애인이 생기겠죠. 방에서 TV로 드라마 보고 인터넷 하고 그러면 이게 현실 애인이랑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화성인 바이러스 같은데 나온 어떤 분처럼 뭐 미미짱 요런 애들이랑 놀게 될 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뭐 나간다고 아무데나 나간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그 상대방이 있을 만한 곳, 뭐 여자를 사귀고 싶으신 분들은 여자들이 많은데, 남자를 사귀고 싶으신 분들은 남자들이 많은데, 이런 데로 가야겠죠.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남자가 많은 곳으로 간다. 이제 그러면 새로운 취향의 눈을 뜨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행복하면 되는 거겠죠. 가장 쉬운 경우가, 일단 학교 다닐 때는 그 학교라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가장 손쉬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학교를 졸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동호회 같은 게 있겠죠. 뭐 자동차 동호회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아직 차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동호회는 남자 비율이 엄청 월등해서 여성분들이 가입하면 되게 그런 게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여자분들은 차가 없어도 여기 가입하시면 거의 여신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저는 뭐 가입해 본 적은 없어서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아니고 기타 동호회, 네, 요런 동호회도 은근 많이 이렇게 가입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음악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핑계죠, 이건 다. 음악은 핑계입니다. 자, 어쨌든 괜찮죠? 뭐 기타 동호회, 아니면 뭐 스포츠 동호회, 수상스키라던가 스노보드, 뭐 이쪽도 너무 남성의 비율이 높을까요? 요새는 뭐 스포츠 즐기시는 여자분들 많으시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네요. 자, 근데 동호회 같은 거에는 내 성격상 잘 맞지 않는다, 좀 잘 어울리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럼 학원이 있어요. 학원. 지금 다 적고 계시죠? 지금 동호회 1번 점 찍고 동호회 하고 2번 하고 학원 이제 어학원,
이게 중요한 게 새벽반 시간대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새벽반은 우리랑 나이가 잘 안 맞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가 있어요. 뭐 주부분들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으시니까 시간 선택을 되게 유의하셔야 되고 연령대가 이렇게 다르게 분포가 되겠죠. 또 영어 말고 중국어나 뭐 제2 외국어 쪽으로 갈수록 여자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와, 이건 누가 통계를 낸 걸까요? 남자친구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회사 끝나고 갈 수 있는 오후반으로 영어 수업을 들으셔야겠네요. 아니시는 분들은 주로 영어를 제외한 다른 제2 외국어 쪽으로 뭐 힌두어 이런 거 배우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애인 만들 수 있는 장소 또 다른 군데 있을까요? 자, 여기서 찬물을 끼얹으시는데 뭘 하든 만날 사람은 만나고 못 만날 사람은 못 만나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저는 학창시절 때 연애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변명 혹은 핑계는 제가 남중 남고 나왔거든요, 혹은 여중 여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남중 남고 혹은 여중 여고를 나온 분들 전부 다 연애를 안 했을까요? 자, 애인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장소, 제가 생각하기에 뭐 아주 뭐 쉽게 생각한다면 뭐 클럽이 있겠죠. 근데 클럽에서 만난 그런 상대방은 다 그런 건 뭐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겠지만 좀 정상적인 연애를 하기 힘든 경우를 많이 봤어요. 클럽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클럽 가는 걸 싫어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쪽으로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가 되니까 뭐 가볍게 그냥 뭐 그런 문화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클럽 가서 뭐 금요일에 내일만 오늘은 청초한 목요일이니까 청초하게 계시고 내일 불타는 금요일에 클럽 쪽으로 어떻게 가보시면 새로운 문화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지금 대부분 여자분인 것 같은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가는 거예요. 거기 뭐 인적 드문 데 말고 시내 한가운데 막 인파 속으로, 그죠? 그런 데로 이렇게 산책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꼭 테라스 있는 이렇게 1층에 이렇게 앞에 그런 데 앉아가지고 커피를 한잔 마시고 있으면 분명히 이제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강아지를 쓰다듬으러 오십니다.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자, 이거 별표 쳐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동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효원이 형이 동물을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자, 뭐 어쨌든 그런데 가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철벽을 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겠죠. 나쁘게 말하면 흘린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런 나쁜 표현보다는 어느 정도 연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혹은 여지를 조금 준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근데 정말 딱 처음 보는 사람이 난 네가 진짜 싫어, 너 나한테 말 걸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느끼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거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풍기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쉬워 보이면 그것도 곤란하겠죠. 자기를 함부로 대할 테니까 한 요정도, 뭐 난 지금 일단 솔로고 만약에 누군가 혹시 뭐 어쩌면 네가 나한테 관심을 주면 나도 너 하는 거 봐서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어. 나 뭐 연애할 생각은 있거든 정도의 느낌을 이렇게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강아지 같으면 이제 꼬리를 좀 흔들어주면 되겠죠. 어쨌든 뭐 그런 식의 조금 유한 정도의 그런 것들, 그런 분위기를 좀 풍길 수 있다면 딱 좋지 않을까.
쉽진 않으나 너무 어렵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조금 풍겨주시면. 네. 근데 이런 걸 막 얘기하다 보면 꼭 이런 얘기로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봤자 안 생길 거예요. 뭐 어딜 가도 뭐 안 생겨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조금씩 화가 나면서, 아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평생 안 생기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안 생길 거고요. 연애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뭐 연애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생겨요 요딴 말로 초치지 마시고. 갑자기 욱하는데, 어쨌든 일단 나가야지 뭐 그런 인연이 생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나가야지 뭐 뭔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거니까요. 뭐 요새도 그런 거 유행이 좀 하나요? 뭐 카톡 프로필에 뭐 복숭아 꽃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메인으로 해놓으면, 그 사진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뭐 애인이 생긴다, 뭐 이런 거. 전 이거 약간 그런 건가요? 전 뭐 클럽을 가면 자기의 그 성 정체성을 알리는 방법 같은 게 있다던데, 뭐 그런 건가요? 뭐 어쨌든 일종의 뭐 부적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효과가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되게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행동뿐만, 그런 뭐 부적 같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런 전반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시니까 그런 게 좋은 만남들이 계속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연애도 노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연애를 계속 쉴 새 없이 계속 끊임없이 연애하는 사람들은 정말 노력파인 거죠. 그렇죠. 연애의 천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쉴 새 없이 노력하고 일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연애도 정말 에너지가 있어야 하겠네요. 자,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제임스 잉그램의 Find 100 Ways 듣고 올게요. 많아지고요. 또 겪은 일도 많아지고, 또 만나는 사람도 늘어나고, 알고 있는 지식의 폭도 점점 깊어지게 되죠. 근데 그러면 세상이 점점 복잡해져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걸 지키려면 또 다른 일을 해야 하고, 또 그 일 때문에 또 다른 일이 생겨나고, 또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 모든 일이 계속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는 게 좀 짜증이 나고, 뭘 해도 가볍게가 안 되고요. 되게 무겁고 힘들어 죽겠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도 의심부터 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 보기가 힘들어지고, 아마 그게 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미 세상이 복잡했던 걸 어렸을 때는 미처 몰랐어서 그런 걸까요? 생각하면 복잡할 것 없는 건데요. 모든 건 예스냐 노냐 이것만 있는 거잖아요. 뭐 회사를 관둘 것이냐 다닐 것이냐, 그 사람한테 고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헤어진 사람한테 전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렇게 간단한 건데, 되게 단순한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법륜스님의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지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니라고요. 내 머릿속이 복잡하면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대요. 남 말 듣고 살지 말고 자기가 쿨하게 단순하게, 뭐 쿨한 건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해서 살면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쿨한 게 없는 것처럼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잘 되지가 않죠. 이번 주 이제 금토일 3일 남았죠. 그 3일 동안은 좀 단순하게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무렇게나 산다는 게 아니고, 아무렇게나가 아닌 그냥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자, 지금까지 류석원의 청초한 목요일이었고요.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 존 메이어 Who You Love featuring 케이티 페리입니다. 아, 얘네 둘이 다 해먹네요. 자, 뭐 굳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엄청났습니다. 존 메이어 정말 엄청났어요. 아직까지 신이 나네요. 좋았어요. 어쨌든 자, 오늘 방송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주에도 만나러 와주실 거죠?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